촛불은 정치가 아니다. 정계에 진출하기 전인 1970년대 말에 필자는 의회주의의 몰락이라는 책과 정치와 반정치라는 책을 저술 발표한 적이 있다. 정당이나 의회주의가 시민들의 시민의식 고양과 함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정당의 위축과 함께 의회주의의 기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저술이었다. 그 책 내용 중에 필자는 이런 글도 썼다. 국민들은 극단적 개인주의와 극단적 평등주의, 극단적 이익 추구와 극단적 책임의 피해, 극단적 자기소외와 극단적 자기확대, 극단적 무관심과 극단적 참여 욕구 등과 같이 극과 극을 잇는 정치적 요구와 이익 추구로 정부 아니면 전무식의 반정치적 정치 행태를 표출시키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당은 이러한 모순적인 정치적 현실을 주어 있게 해결해 나가는 데 실패하고 있다. 아직도 전후 세대들이 사용하는 낡은 계산기로 컴퓨터에 대응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1960년대와 70대의 정치를 신정치라고 규정짓고 유권자들의 반정치적 의식과 활동에 대응하여 정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서양학자들의 신랄한 비판을 토대로 쓴 글이다. 40년이 지난 오늘 70년대의 정치 현실이 고스란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져드는 요즈음이다. 2010년대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튀니지에서 촉발된 제스민 혁명이 이집트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알제리와 모로코와 리비아를 휩쓸면서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모래폭풍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 혁명의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미국의 월가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의 시위가 벌어지더니 이제는 이 시위가 동시적으로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동경으로 런던으로 로마로 마드리드로 리스본으로 베를린으로 82개국 951개 도시로 번져나갔다고 한다. 서울이 또한 예외일 수는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촛불로 이어져 이제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옮겨 붙었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고 무당파는 늘어만 가는데 정당은 이러한 추세도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촛불만 들면 되는 줄 알고 촛불 현장에서 깃발만 흔들어댄다. 국회에 있어야 할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회는 뒤로하고 촛불 대열에 끼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촛불은 절대로 정치가 될 수 없는데도 말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정당이 정당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정당의 정확한 문제의식이다. 정당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말이다. 70년대에 이미 헤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다. 사망기사는 벌써 온고됐고 이제는 보도만 남았다. 무비명은 이렇게 쓰여졌다. 여기 정당이 잠들어 있다. 숙명적으로 태어났다가 비명에 가다. 고이 잠들라. 오늘의 우리 정당들에게 들려주는 말 같지 않은가? 미국의 어느 하원 의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환경단체나 노동자단체, 상사단체나 이익단체들이다. 우리는 그런 류의 정당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미국에서마저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겠는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그런 류의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들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존재가 바로 정당이 아닌가? 그런 수렴 능력을 상실하면 어느 나라에서 이건 결국 정당의 기능은 퇴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야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다. 조금치도 양보하지 않는 정치 행태로는 정당 스스로가 정치적 모혈을 파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과 관련된 문제 역시 결코 예외가 아니다. 공생공영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공멸의 길을 향해 가기로 작심한 듯한 형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각종 선거에서 보여준 각 정당의 후보자 선출 문제도 국민으로부터 정당을 외면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보여준 각 당의 후보 공천의 양태를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였다. 정당의 존립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서야 과연 저런 공천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공천 파동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었다. 오죽했으면 자기 당 선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을까. 민주당의 경우 소위 정치연대의 현상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연대를 보아도 정당과 무소속이 연대하는 경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정치적 정향이 비슷한 정당들끼리 연대하여 선거를 치룬 다음 정부 구성을 그 지본에 따라 함으로써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다당제 정치체제 하에서의 일반적 관행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정당이 무소속 후보와 연대하기 위해 경선까지 치른 적이 있었다. 그것도 지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당내 경선으로 당선된 후보자가 다시 무소속 후보와 경선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무소속 후보와 경선할 바에는 똑같은 무소속 후보로 경선하든지 아니면 당내로 끌어들여 당원 자격을 가지고 경선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았나 싶다. 당내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를 무슨 이유로 또다시 무소속과 경선을 하게 하는가? 무소속 후보는 누구로부터 경선되어 정당 후보와 함께 경선하는 것인가? 정당 후보를 지지해준 당원들의 표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정당이 정당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정당을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다. 정당이 지니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기능인 공직 후보 선출 기능도, 공직 담임 기능도, 새로운 인물 충원 기능도 모두 포기하고 말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정당으로 조립할 근거를 찾으려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정당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여긴 지 오래되지 않았나 싶다. 정당 후보 공천을 당 안에서 하지 못하고 당 밖의 사람을 동원하여 심사하고 결정하였으니 위족 정당 같은 것이 생긴 것이 아닌가. 친박연대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이 또한 반정당적인 정치 행위였다. 정당을 하면서 자신의 정당을 믿지 못하는데 어느 누가 그 정당을 믿고 지지를 보내겠는가. 오늘에서처럼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무당파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모두 정당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치자금법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얼마든지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 반해서 정당은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없으니 활동 영역의 경쟁에서 정당이 시민단체에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 또한 정당이 스스로 해결하면서 본연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이나 국회를 넘어 존재할 수 없고 촛불은 결코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김중위 초대 환경부 장관